과거는 그대가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평생을 보낸다. 그대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몇 년 전의 실수가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순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마다 되살아나는 후회, 지울 수 없는 원망, 놓을 수 없는 집착. 정약용은 강진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낼 때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르길, 지나간 일을 붙잡는 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전하는 5가지 지혜를 통해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 한다. 첫째, 후회는 반성이 아니라 집착이다. 정약용은 이르길, 같은 일을 100번 되새기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병이다. 그대는 몇 년 전의 일을 여전히 떠올리는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은 반성이 아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벌주는 형벌이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과거의 잘못을 1000번 되씹어도 그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대의 마음만 상할 뿐이다. 후회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이상은 집착이다. 그대가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것이다. 정약용은 단호히 말한다. 후회를 반복하는 것은 과거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버리는 것이다. 그대도 생각해보라. 지난 일주일 동안 과거를 몇 번이나 떠올렸는가? 그 시간에 그대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후회에 쓴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후회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깨달았으면 놓아라. 둘째, 원망은 그대를 가두는 감옥이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가까운 친구들이 등을 돌렸고, 믿었던 동료들이 침묵했으며, 심지어 형제마저 거리를 두었다. 그는 원망할 수 있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지만 정약용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목민심서를 쓰며 이렇게 적었다. 원망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원망하는 순간 그대는 그 사람에게 붙잡힌다. 그 사람은 그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대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것이 정의인가? 정약용은 말했다. 원망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대를 위한 것이다. 그대도 돌아보라. 누군가를 원망하며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원망이 그대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평화도, 기쁨도, 성장도 주지 않았다. 다만 그대를 과거에 묶어두었을 뿐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원망을 놓아라. 그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셋째, 과거에 갇히면 현재를 잃는다. 정약용은 실사구시, 곧 실제 사실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실학 정신을 평생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사는 자는 현재를 보지 못하고 현재를 사는 자는 미래를 준비한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 이야기가 많아진다. 내가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하다. 과거 이야기가 많아지면 현재가 사라진다. 그대가 과거에 머물수록 지금 이 순간은 그대에게서 멀어진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과거를 떠올릴 수 있었다. 권력이 있었던 시절, 존경받았던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시절. 하지만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농민들의 삶을 관찰하고,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지방 행정의 개혁 방안을 고민했다. 그렇게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같은 실용적인 저술을 남겼다.
과거에 갇혔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대도 생각해보라. 오늘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과거를 떠올리는 데 시간을 보냈는가? 아니면 현재를 살았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과거는 교훈이지, 거주지가 아니다. 배우고 떠나라. 과거에서 배워라. 하지만 그곳에 살지는 마라. 넷째, 집착을 놓으면 평화가 온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재산, 자유.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잃을 수 있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집착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한다. 집착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것의 노예가 된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그대를 과거의 노예로 만든다. 정약용은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과거를 놓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것들이 있다. 건강, 가족, 친구, 배울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과거에 갇혀 있으면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대도 돌아보라. 지금 그대에게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과거를 그리워하느라 지금의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정약용은 말했다. 집착을 놓으면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감사가 보인다. 과거를 놓아라. 그러면 현재가 보일 것이다. 다섯째,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정약용은 강진 초기에 고통스러웠다. 가족과 떨어진 슬픔, 억울함, 분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견딜만해진다. 처음에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된다.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시간은 그대의 편이다. 급하게 놓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에게 맡겨라. 과거를 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오늘 놓았다가 내일 다시 붙잡고 이번 주 놓았다가 다음 주 다시 떠올린다. 이것이 자연스럽다. 정약용도 강진에서 수없이 과거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놓아갔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과거가 떠오르면 조용히 인정하라. 아, 또 떠올랐구나. 그리고 다시 놓아라. 하지만 나는 지금을 살기로 했어.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가 힘을 잃는다. 정약용은 말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그대는 다만 시간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과거를 놓는 5가지 실천법. 정약용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실학 정신은 경세치용, 곧 세상을 경륜하고 실용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추상적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과거를 놓고 싶다면 다음 5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후회를 글로 써서 태워라. 과거의 후회를 종이에 적어보라. 나는 이것을 후회한다.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다. 다 적었으면 그 종이를 태워라. 불에 타는 종이를 보며 말하라. 이것으로 끝이다. 나는 이제 놓는다. 정약용은 의식은 마음을 바꾼다고 했다. 상징적 행위가 실제로 마음을 바꾼다. 둘째, 매일 아침 한 가지만 감사하라. 과거에 갇힌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 과거만 보이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재의 것 중 한 가지에 감사하라.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하다.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하다. 정약용은 강진에서도 매일 감사했다. 오늘도 제자들과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농민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는 과거를 놓게 한다. 셋째, 과거 이야기를 줄여라. 나이 들수록 과거 이야기가 많아진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줄여라. 내가 젊었을 때 라는 말을 하려다가 멈춰라. 대신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라. 요즘 나는, 최근에 나는,
정약용은 과거 이야기는 그대를 늙게 만든다고 했다. 현재 이야기는 그대를 젊게 만든다. 넷째, 새로운 것을 하나 시작하라. 과거에 갇힌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과거만 반복한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하나 시작하라.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부, 새로운 사람. 정약용은 강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웠다. 농업 기술, 의학, 지리학, 천문학. 새로운 것은 과거를 밀어낸다. 다섯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용서하라. 그대를 상처 입힌 사람을 떠올려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나는 그대를 용서한다. 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약용은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용서는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정약용은 과거를 놓는 것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과거는 짐이 아니라 교훈이다. 배우고 놓아라. 그대도 돌아보라. 지난 1년 동안 그대는 과거에 얼마나 머물렀는가. 후회, 원망, 집착이 그대의 하루를 얼마나 채웠는가. 과거를 놓으면 세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진다. 후회와 원망의 무게에서 벗어난다. 둘째, 그대의 현재가 풍요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 셋째, 그대의 미래가 열린다. 과거에 갇히지 않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한다.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니다. 배우고 놓아라. 이것이 그가 전하는 노년의 지혜이자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다. 그대가 자유롭고 싶다면 과거를 놓아라. 그대가 평화롭고 싶다면 원망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행복하고 싶다면 현재를 살아라.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사는 자는 죽은 자이고 현재를 사는 자는 산 자이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